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사람들과 접촉도 힘들고요. 술 마시는 것도 힘들고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하고 그 진실이 자꾸 더 많이 덮여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조사를 끝나는 것이다. 저한테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습니다. 그게 검찰 조사입니까?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검찰은. 방금 들은 목소리는 어제 KBS 뉴스에 출연한 김학의 성접대 의혹 피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김학의 전 차관, 건설업자 윤중청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6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인물이죠. 당시 경찰은 김 차관의 얼굴이 확실히 식별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로 활동기간은 종료될 예정인데 오늘 예정됐던 김학의 전 차관의 공개 소환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이찬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학의 전 차관 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 예상하셨죠? 네, 안 나올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입니다. 예. 좀 어떤 비겁한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예. 애초부터 한계가 좀 있었다. 강제 구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진상조사단이 임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사단 활동이 31일에 종료되는데 결국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얼굴도 구경하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조사단 활동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차관을 제대로 조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짧게 한 번 정도 비공개로 조사했었죠. 사실상 조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한번 본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문답서 정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때도 그렇다면 검찰이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했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그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이상이라고 하면은 은폐에 검찰이 가담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모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된 그 시점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예.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매스컴에 본격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날 때의 상황은 정권이 출범한 초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하던 박관청 경정이나 관련된 분들이 인터뷰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게 일단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수사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들도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사건의 조사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권력형 비리의 양태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도 사실은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인지하고 예. 결국은 강행하면서 이걸 사건을 결과적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 검찰보다 더 윗선에서의 비호가 혹은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화질이 좋지 않은 저화질의 휴대폰 영상이 있었고
화질이 좋은 또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 이 두 개 영상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좋은 영상은 배제시키고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 가지고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벌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고의적이라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 말고라도 지금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자료들이 누락됐단 말이죠. 네. 그 누락된 거는 검찰에서 받고 나서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넘기지 않은 것인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예.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핑퐁식의 주고받기 그런 책임을 떠넘기기 식의 그런 대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역시 이제 이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 진상조사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재의 검찰이건 경찰이건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피해자들도 역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고 증언을 했고요. 최근에 민감용 경찰청장 역시 국회에 나와서 김학의가 맞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김학의의 얼굴을 몰라서 과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이건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3만 건 이상의 그런 자료들. 이 자료는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지금 없고요. 예.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위원회를 만들고 진상조사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검찰권 오남용이나 사건 축소 은폐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현재의 진상조사 활동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취지를 비춰보면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수사를 과거사를 반성하고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 이렇게 증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당시 이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 팀장분하고도 확인을 한 건데요, 전에. 예. 몇 달 전 됐습니다만, 너무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자료였다라고까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의견서에다 그 부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분들의 진술은 다 배척됐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찰 단계에서 이제 피해자 진술만 6번 내지 7번 받은 거에 굉장히 많은 양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에 관련된 참고인이 될 만한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부합되는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풍부하게 넘치게 있었고 그게 이제 건수로 가면 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안이 1년간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많은 내용들이 확인되는 유죄 증거가 넘쳤던 거로 간접적으로 확인받고 있는데요. 예. 이게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참고인들 유죄의 증거가 될 만한 참고인의 진술들을 번복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맨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를 소환해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데 이 진술 내용이 사실은 신문 내용이 거의 변호인이 무죄를 나타낸 변호인이 탄핵 신문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일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체적 진실은 이런 건데 전혀 예. 뚱딴지 같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결론을 내는 이 형태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분이 어제 TV뉴스에까지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김학의 씨 말고 다른 고위층 사람도 동영상에 등장한다 이런 보도까지 났었거든요. 혹시 변호사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직접적인 증거나 이런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저희가 거론은 못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던 그 시기는 2016년으로 거슬립니다. 예. 2016년 여름경부터 이러는데 그 시기부터 했던 그 시기에 벌어진 걸로 저희가 뭐 현재 보도상으로는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내용 말고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있을까요? 혹시 폭행이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 뭐 지금 이게 표현이 성접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피해자는 전혀 그게 아니고요. 예. 전형적인 특수강간이나 약물을 이용한 강간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고요. 이게 1년 8개월 동안 저희가 거의 이 양반 김모 차관 그 당시는 아마 차장 검사 정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왠지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런 일들을 벌린 그런 것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사안이 아니고요. 예. 성원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스러운 그리고 성폭력이 전형적인 사안들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특수강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약물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특수강간이 될 테고요. 약물 케이스도 저희가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서 약물 케이스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루 케이스 하나 있었고요. 별장에서인가 거기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거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표현은 방송사적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윤관 비슷한 형태의 일도 있었고요.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그런 알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공소시효는 특수강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네, 15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예,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김학의 씨 부인이 기자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분의 주장인 것 같고요. 저희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층 인터뷰하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거의 일관돼서 진술의 일관성이나 전후 내용이나 보면은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십수년 동안 한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한테 책임이 전가되거나 자신한테 비난이 되는 이 사회적 현상에 관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차원에서 자기의 피해 사실 관련된 부분에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없고요.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가 진실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분이 한두 분도 아니고 만일 언론에 나온 대로 약물을 사용 혹은 또 폭행, 납치 또 다른 고위직 인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특검이나 청문회도 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이찬진 변호사였습니다.